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서울시 조례가 드디어 일단락이 되었다라는 내용하고,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을 또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공사를 이제 선정을 할때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것을 우리가 할 때는 유권자의 50% 이상 득표를 해야지 당선된다, 뭐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를 한 국민들 중에서 다득표를 득한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데,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이게 좀 변동이 막 발생을 해오고 있는데요. 투표 조합원 중에 다득표를 얻은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그래 왔었는데, 최근에 이것이 서울시 차원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총 조합원 수 대비 과반 이상 득표를 얻은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서울시 조례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제 변경을 이제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민원도 올라오고 시끌시끌 이제 막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총조합원의 과반 득표를 해야 된다라는 그 문구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 1개월 정도 전에 그 당시 기준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내용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린 바가 있는데요. 23년도 7월 18일 기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에서는 시공자를 선정을 하는 것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선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도정법에서는 이제 규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 도정법이 이제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수준으로 이제 레벨 다운이 된 것이 10월 4일 날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공자를 선정을 해야 한다라고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문구를 서울시 조례에서는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라든가 그것이 이제 서울시에 올라갔습니다. 시공자를 선정할 때 조합원, 총조합원의 과반수를 득하는 방법으로 이제 시공자를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는 경쟁을 하지 말라. 뭐 단독 입찰을 해가지고 단독 수주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경쟁을 저해하는 그러한 방법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이런 샘플 같은 것은 이제 한번 넘어가고요. 이러한 굉장히 많은 이제 불합리하다라는 민원 때문에 서울시 내부적으로도 이 감사위원회 검토를 한 두 차례 정도에서 최근에 12월 13일 날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 일부 개정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패 영향 평가 결과 보고라는 것도 이렇게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발도 많고, 또 시장 친화적인 것이 아니라 시장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 그런 취지 때문에 드디어는 최근에 서울시 의회 본회의에서 12월 22일 금요일 어제입니다. 어제 본회의를 통해 가지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시공자를 선정할 때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은
삭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총조합원이 과반수 찬성을 얻은 시공사가 아니라 예를 들면 참석 조합원 숫자의 과반수라든가 혹은 다득표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시공회사를 이제 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조례가 다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됨으로써 이제 조만간 하위의 구체적인 레벨 다운 시킨 시공자 선정 기준, 이것도 요 조례를 반영을 한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건 말고요. 또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도 약간 또 변경되는 부분도 터치를 해보면은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67%에서 50%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즉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할 때 주민 동의서를 이제는 50% 이상만 받으면 구청에 정비구역 입안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재척이라든가 취소, 우리 과거에 박원순 시장 때 서울의 이제 수없이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지정 취소, 해제 막 됐는데요. 그렇게 반대 동의 요건 중 입안 취소 요건을 신설하는 사항은 삭제를 하고, 또 이런 입안 재검토 요건의 반대 동의율은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취소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이 정비구역이 취소가 된다, 해제가 된다, 이러한 것은 이제 과거처럼 많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이제 변경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틀 전인 12월 21일에 서울시가 공고를 했는데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내용을 디테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보여드릴 내용을 이제 직접 파일로 보시려면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서울 소식 들어가서 서울시보 들어가서 12월 21일자의 서울시보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어떻게 변경이 좀 또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 시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 날 서울시 시보가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서울시 공고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에서 21일 날 발표를 한 것이고요.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4개소가 있습니다. 이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지라고 되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신속통합기획으로 이제 선정이 된 지역들입니다. 23년도 12월 26일부터 내년 12월 25일까지 1년 동안 토지가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성북구의 종암동 125-35번지 일대, 성북동 3-38번지 일대, 강동구 천호동의 214-19번지 일대, 동대문구 전농동 152-65번지 일대가 이제 새롭게 토허제 지역으로 이제 묶이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허가구역을 재지정, 또다시 이제 재지정하는 42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지 14개소, 이제 1년 또 연장이 되는 겁니다. 24년도 1월 2일부터 25년도 1월 1일까지 용산구의 청파동 일가서부터 성동구의 마장동, 청량리동, 면목동, 하월곡동, 수유동, 불광동, 공덕동, 방화동, 가리봉동, 당산동 6가, 상도동, 마천동, 천호동, 요 지역들이 있고요. 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재건축 선정지 등이라고 해서 28개소가 내년 1월 4일서부터 또 1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창신동이라든가 용산구의 서계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쭉
강남구의 이런 이제 주택 재건축 지역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또 1년 이렇게 토지로 묶이게 됐고요. 허가구역이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변경이 되는 8개소가 있다라고 해서 신통기 재개발 선정지 중에서 8개소가 토어제 지정기간 이렇게 되고, 이렇게 허가구역이 변경이 되는 것은 이제 정비구역의 그 경계가 이게 뭐 좀 뺀다든가 혹은 뭐 추가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구역 경계, 정비구역이 변경이 되는 그러한 지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변경이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해제가 된 지역도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되지 않은 2개소, 미아동과 수유동 일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해제를 시켜 주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뭐 이렇게 언론에 이건 계속 이제 뜬 바가 있죠. 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 이렇게 구역의 경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경계가 어떻게 된다는 이렇게 지역별로 다 있는데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파일은, 이 내용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울시 들어가서 직접 이 파일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약을 해보면요, 이 재개발, 재건축 등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이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즉,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또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총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뭐 참석 조합원의 과반수라든가 혹은 뭐 다득표 순이라든가 그러한 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 기준 관점에서 서울시가 금명간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주택 경기가 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또 PF 부실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요즘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같은 것 때문에 시공 원가도 급격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건설사들도 굉장히 힘든 겨울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서민 경제에 여러 가지 이제 악영향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번에도 또 토어제를 일단은 1년 다시 좀 이제 연장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은 앞으로도 1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지속적으로 침체가 이제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번이 거의 이제 마지막이 이제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해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요건 같은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구입을 하는 주택, 그것이 최종 1주택이어야 되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3개월 내에 잔금을 치루어야 되고, 잔금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까지 해야 되고, 입주 후에는 2년 동안 실거주까지 해야 된다 라는 요건 충족이 되어야지 구청에서 이 토지거래 허가에서 이 매매 계약 허가를 이제 내주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고요.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